선생님 나는 3개월이 됐는데 애교가 안 생겨요. 애교는 잡아놨는데 일시적으로 제가 그 부분 절개를 하고 들어가니까 신경은 살아있어도 이 친구가 약간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럼 눈을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저는 안녕하세요. 미드클래스 조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하안검 성향으로 조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자료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하고 김 원장님하고 했던 얘기들이 또 한번 발전을 해서 그리고 저도 학회를 다니면서 또 깨우쳤던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하안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고 오세요. 근데 헷갈려 하시는 거는 이걸 내가 어디서 들었지? 이 조 원장이 한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병원 원장이 한 얘기인가?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병원 오실 때 조 원장은 이렇게 한다. 연세미도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파트 1으로 우리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애교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애교살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안면 거상,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재수술 케이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부작용 및 불편 사항.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하안검 수술에 관심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지식을 습득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병원에 어떤 원장님은 이렇게 한다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 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생각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애교살이란 뭐냐 도대체. 이게 눈 둘레근이 이제 해부학으로 살펴보면은 여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교살이라고 하는 이 눈둘레근의 한 부분은 바로 건판 앞에 딱 위치하고 있는 근육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해부학적으로 이제 두께를 재보면 한 4-5mm 정도 돼요. 이 눈을 꽉 감는 기능뿐 아니라 우리가 특히 웃을 때 혹은 눈을 이렇게 좀 개심치레 뜰 때 이게 살짝살짝 움직여요. 이게 되게 동안 노안의 유무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은 이 친구 말을 할 때 나이 이제 40줄에도 웃으면 애교살이 싹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젊어 보이고 그거 없이 그냥 늘어지거나 편편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럼 이제 도대체 노화가 뭐냐.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늘어지는 거, 근육이 늘어지는 거, 경막이 약화돼서 지방이 튀어나오는 거, 중안면이 처져서 내려가서 눈물꼬랑 인대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 인디언 밴드라고 해서 그 부분들 볼륨이 빠져서 더 군데군데 듬성듬성 꺼져 보이는 것들이 다 노화를 이루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안검 수술은 도대체 왜 하느냐. 하안검 부위가 생각보다 노안적 요소에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웃었는데 눈물꼬랑 인대가 푹 꺼져 있거나 아무 표정을 짓지도 않았는데 눈 밑에 볼록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안적 요소를 최대한 교정하는 수술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 안에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도 많이 써 있지만 처진 중안면을 거상하거나 늘어지고 처진 애교살을 끌어올리고 피부를 절제하고 경막 약화로 인해서 튀어나온 지방을 또 꺼내서 재배치하거나 제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안적 요소를 약간 동안적 요소로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김 원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근육 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오른쪽이 좀 톤이 좋아서 오른쪽이 조금 동안적으로 보이면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오른쪽을 이렇게 좀 잘 써서 그런 것이지 그 톤 자체는 수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에 탄력이 생기냐? 아니 눈 밑에 저희가 피부에 주름진 거를 잘라내는 거지 이게 탄력도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 생체 시계가 뒤로 돌아가느냐는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좀 명확하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애교살 만들기란 도대체 뭐냐? 말이 애교살 만들기지 애교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을 보존 1번, 2번 외안각에 고정하여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한다는 뜻은 애교 선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애교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진짜 근육이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안 웃으셔서 그래요. 근육도 결국 단련이 돼야 되는데 평생 안 웃으시는 우리 중년 남성들은 종이장처럼 얇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튀어나온 지방에 묻어있는 분들은 또 그게 지방만 잘 박리해서 배치를 해주면 원래 자기가 있었던 애교가 싹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또 환자분들 보면 이제 애교 근육이 바깥으로 늘어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로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반원을 그릴 수 있게끔 교정하는 게 이제 이 하안검에서 애교살 만들기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애교가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과학적 언어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애교를 단련해서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애교 근육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저는 애교 근육 경계가 좀 명확하게 세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교정하는 방법이나 고정하는 힘의 조절을 통해서 좀 세게 잡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안 녹는 실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녹는 실이 녹으면서 어느 정도는 약화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없는 애교를 만들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X 곱하기 100을 해놨는데 없는 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재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 웃어보라 그럴 때 웃으시는데 애교가 안 잡히면은 제가 선은 어떻게든 경계로 만들어는 보겠지만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다른 병원이나 혹은 뭐 내 애교는 도대체 왜 안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예전부터 영상에 나왔던 건데 옛날 수술 방법으로 하면 안 생깁니다. 저 때는 사실 이 수술 방법을 쓰는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은 있지만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2세대, 3세대부터 이제 수술법을 익히기 시작해서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수술법은 사실은 거의 이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늘어진 피부만 근육을 포함해서 자르는 수술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거는 지금 수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재료가 두 개가 없어져요. 애교 근육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방이 없어져요. 깔아야 될 지방이 없어지면 또 그것도 눈물꼬랑인대를 채우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온전히 틀렸다. 그래서 내 애교살이 이 방법을 쓰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했다면 당연히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애교 근육 경계 찾기가 생각보다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경험으로 알게 된 거라 이 근육을 경계를 찾는데 초보 선생님들은 이거를 미리로 잡아서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도 초창기에는 환자분 자꾸 웃으라고 한 다음에 그 경계를 계속 밖에서 표시했던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보면은 근육 이렇게 육포처럼 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을 좀 찾는 게 또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수술한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는 애교 근육을 알맞은 위치에 걸기. 이게 보시면요, 외양각이라고 해서 여기 만져보시면 뼈가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그냥 하나의 무슨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고 바깥으로도 돌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위가 있고 또 아래가 있어요. 그 고정하는 점을 제가 정해야 돼요. 물론 이제 환자분이 어떤 눈 모양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포인트를 잡겠지만 위로 올리느냐 아래로 올리느냐 안쪽으로 박느냐 바깥쪽으로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애교 선이 생기는 게 살짝씩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환자분들 사진을 제가 딱 찍으면은 본인은 몰라요. 근데 양쪽이 똑같을까요? 여기가? 안구 위치 여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편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다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좌우 대칭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알맞은 위치에 걸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교 근육 알맞은 힘으로 걸기. 실을 걸고 이제 묶을 때 적당한 힘. 너무 느슨하면 또 안 걸리고요. 너무 느슨하면 또 실이 풀리겠죠. 찢어져 버리거나. 그런 연유에 의해서 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케이스를 보면 이제 눈 밑에 건판 앞에 있는 근육이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수술해서 걸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걸어놔야 애교가 잘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사진. 그렇게 해서 수술 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좀 보일 수가 있다. 자, 이번엔 내 애교살이 안 생기는 이유 세 번째. 사실 이 그림을 참고한 이유가 근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운동신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감각신경이지만 근육에는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신경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운동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지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많이 한 선생님들은 이게 어디서 오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 부분까지 찍고 가서 신경을 손상시켜버리면 애교 근육을 살려놔도 그게 안 움직이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초짜의 영역이고 이제 전문가적 영역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선생님 나는 3개월이 됐는데 애교가 안 생겨요. 애교는 잡아놨는데 일시적으로 제가 그 부분 절개를 하고 들어가니까 신경은 살아있어도 이 친구가 약간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럼 눈을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저는 우리 환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면 1개월보다는 3개월이 낫고 3개월보다는 6개월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웃고 일상생활 하시고 눈 감고 뜨고 하시면 애교 근육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건 왜냐면 제가 운동신경을 다치지 않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은 우리 PD님 전 PD님의 어머님이신데
수술 전에 눈 밑이 좀 볼록하셨고요. PD님 어머님이니까 또 어떻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열심히 수술을 했어요. 근데 3달째 오셨는데 한 달 때보다 애교 근육이 오히려 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터도 막 3달째인데도 아직도 잘 보이고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어머님 좀 더 계셔보시라.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실 거다 하고 저를 1년 뒤에 오셨어요. 바빠가지고 못 오시다가 1년 뒤에 오셨는데 애교 근육 볼륨 다 잘 살아있고 오히려 3개월 차보다 흉이며 애교선이며 앞광대며 더 뽀얗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도 제가 이제 3번 영역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기다려보시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의사와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뇌애교살이 망하는 이유 중에 또 환자 이유가 있어요. 그럼 1번, 사진을 꼭 참고할 것. 자,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환자분들께서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은, 저건 저거 사진 어떻게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 사진 안 믿으면 어떻게, 뭘 믿죠? 보정이 됐거나 뭐 그런 거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저는 대부분 이제 조명도 세지 않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편이고, 이걸 왜 확인하라 그러냐면 병원의 어떤 취향, 이 병원은 이런 느낌의 눈이 나오는구나를 꼭 확인하세요. 못해도 5-6명을 보시면 저기서 저렇게 변하는 병원이 있고 저기서 저렇게? 저건 되게 과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병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형외 심리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씩 더 가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 환자분들 취향이기 때문에 그 병원 가서 상담하시고 사진을 봤는데 난 저게 맞아, 저렇게 되고 싶어 하시면 그때 이제 선택을 하셔라. 두 번째 얘기는 평양냉면집에서 이거 함흥냉면 찾지 말라. 저희 병원은 굉장히 슴슴한 병원입니다. 자연스러움에 미를 더한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은근히 자부심이에요.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수술했는데 수술했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티가 난다고 하시면은 저 뭐 속으로는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저희 병원의 모토인데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식술, 뭐 확대술 이런 거는 저희는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랑 수술하시거나 뭐 조 원장, 김 원장의 좀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막 이식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는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는 좀 해야 된다 하시면 진짜 좀 필요한 분들이에요. 많이 애초에 재료가 부족하거나 좀 많이 꺼졌거나 그런 경우에 꼭 충분히 상의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이식이든 뭔가 주입하시든 하는 거는 그때 결정하시라. 생각보다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안검 성형의 파트 1 애교살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제 지식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유용한 지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중안면 거상에 대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 올린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한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